첫 연수의 새벽 도시의 골목길에는 이른 안개가 남아 있었다. 주차장 구석에 멈춰 선 중형 세단 앞에서 며느리는 운전석에 앉아 하얀 숨을 들이켜었다. 이 젊은 초보 운전자는 장롱 면허라는 굴레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발밑 페달과 손끝 레버가 여전히 낯설었다. 조수석에 자리한 시어머니는 30에 넘게 핸들을 잡아온 노련한 운전자였다. 긴 세월 도로에서 체득한 규칙과 감각이 몸에 밴 그는 며느리의 가벼운 떨림을 알아차리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 드라이브는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관계의 결을 새롭게 짜는 여정이었다. 처음 움직인 순간 엔진의 낮은 진동이 며느리의 어깨로 전해졌다. 차선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교차로에서 그녀는 시속을 지나치게 낮추어 뒷차의 경적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즉각 상황을 파악하며 머릿속으로 안전한 탈출 각도를 계산했다. 전방과 후방의 흐름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며느리에게는 아직 몸에 익지 않은 셈이었다. 그날의 짧은 주행은 속도계의 바늘보다 며느리의 심장박동이 더 자주 흔들린 시간으로 남았다. 둘째 날 한산한 외곽도로에 접어들자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며느리는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옮겼고 바로 옆 차로의 차량이 급제동하며 짧고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을 냈다. 시어머니의 노련한 스티어링 조작이 충돌을 막았지만 차 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실수의 순간마다 며느리는 목 뒤로 식은땀을 느꼈고 시어머니는 내색 없이 대시보드 위 손가락을 가만히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긴장을 삼켰다. 차창 밖 들판의 넓은 하늘이 한없이 평온한 것과 달리 좌석 사이에는 말없는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셋째 날 오후 도심 신호등이 바뀌는 찰나에 사고가 불거졌다. 며느리는 노란불이 켜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 짧은 찰나가 붉은 신호를 가르며 지나치게 만들었고 맞은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던 차량이 크게 경적을 울렸다. 시어머니는 심호흡으로 심장 고동을 눌렀다. 경험 많은 그녀에게도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곁에 있는 며느리의 긴장과 수치를 먼저 헤아렸다. 한동안 이어진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은 교차하지 않았으나 한 번의 실수가 신뢰의 간극을 너무 크게 만든 것은 아닌지 서로의 마음속에서 다른 걱정이 자라났다. 넷째 날에 이르러 시어머니는 연수 코스를 주차 연습 위주로 바꾸었다. 좁은 골목길과 비좁은 주차구역에서 며느리는 핸들이 돌아가는 각도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여러 번 후진과 전진을 반복했다. 흰선에 걸쳐 멈췄을 때마다 그녀는 심호흡으로 자신을 추슬렀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멈춰 선 차체의 진동을 감각하며 바퀴가 그리는 궤적을 머릿속에 그렸다. 베테랑 운전자의 이 미묘한 인내는 직접적 꾸지람보다 깊은 울림으로 며느리에게 전달되었다. 그렇게 반복된 실패 속에서 며느리는 자신의 의지와 차량의 무게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체득하기 시작했다. 다섯째 날 해가 기울 무렵 국도 위를 달리던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동일한 박동을 공유했다. 며느리는 정확한 타이밍에 깜빡이를 켜고 부드러운 가속으로 차선을 옮겼다. 시어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후사경 속에 흐르는 뿌듯함을 간신히 감추었다. 그날 저녁 돌아오는 길가에서 가볍게 비가 내렸다. 와이퍼가 일정한 리듬으로 앞유리를 쓸어내리는 동안 두 사람의 과거 실수들이 물방울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루로는 미완의 과정이 다시 이어져야 함을 서로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성공이 남긴 온기는 충분히 위로가 되었다. 여섯째 날 새벽 비어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서 시어머니는 차량을 정차하도록 안내했다. 며느리는 시동을 끈 뒤 두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쌓였던 긴장이 느슨해지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차와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는 감각을 얻었다. 시어머니는 조수석에서 기어이 작은 미소를 삼켰다. 타인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는 기쁨을 여유있게 음미하기엔 그도 긴 시간 훈련을 반복해왔으므로 노련함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마지막 연수날 두 사람은 새벽부터 도시를 한 바퀴 크게 돌아보았다. 이른 햇빛이 고층 빌딩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거리마다 금빛 물결을 만들었다. 며느리는 이제 교차로를 미리 예측하며 속도를 조절했고 진입로에서 부드럽게 가속을 더했다. 끼어들기를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그는 정확한 순서를 따르며 빈틈없이 주변을 관찰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시계를 바라보다가 이 연수가 끝나갈 무렵이 되었다고 직감했다.
긴 여정 내내 쌓여있던 충돌과 삐걱임은 세월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집 근처 차고에 자동차를 주차한 뒤 며느리는 기어를 P 위치에 두고 시동을 내렸다. 엔진 소리가 멎자 정적이 찾아왔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가 작은 실패를 통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노련함은 며느리의 두려움을 태워내는 불꽃이 되었고, 며느리의 열정은 시어머니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초심을 환기하는 자극이 되었다. 운전석과 조수석이라는 공간에 머물렀던 둘의 관계는 도로 위 각종 표지판처럼 방향과 속도를 가늠해가며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연수가 끝난 뒤 며느리는 홀로 운전대를 잡아 시내를 달리기 시작했다. 한때 서툰 차선 변경과 깜빡임을 잊은 채 달렸던 도심에서 그는 자신이 직접 창문 너머 풍경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실감했다. 시어머니는 창가 너머 그 차를 바라보며 과거 자신이 초년 운전 시절 느꼈던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떠올렸다. 이 운전 연수는 단지 기술의 전수가 아니었다. 서로 다른 세대와 역할이 부딪히며 익어가는 과정이었고, 실수와 꾸지람, 인내와 회복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만들어낸 유대의 서사였다. 결국 빠르게 변하는 신호등과 분주한 차선 속에서 며느리는 자신의 속도로 전진하는 법을 배웠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 성장을 뒤에서 지켜보는 법을 배웠다. 다음 날 새벽 며느리는 처음으로 혼자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길을 택했다. 창밖으로 움직이는 상가 간판의 희미한 불빛이 그 새길을 인도하였다. 불규칙하게 비춰지는 네온사인의 흐름 속에서 그는 정지선 앞마다 부드럽게 멈추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짧은 호흡으로 자신을 다독였다. 과거에는 고비마다 의식처럼 올라오던 긴장감이 이윽고 미세한 떨림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새벽 공기의 청량함 속에서 그는 자신이 도로와 대화하듯 주행 리듬을 맞추고 있음을 깨달았다. 운전석 등받이에 기댄 등뼈에서는 여전히 긴장된 긴 실핏줄의 촉각이 살아있었지만 그 긴장은 이제 경계보다 집중에 가까운 상태로 변모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멀어져가는 붉은 테일라이트의 잔광을 바라보았다. 과거 자신이 초년 운전 시절 겪었던 온갖 실수와 긴장, 뒤이어 찾아왔던 성취감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긴 세월 동안 체득한 운전 감각이 어느새 몸과 분리되어 며느리에게 물려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손끝에는 여전히 조수석에 두었던 커피잔의 온기가 남아있었으나 그보다는 한 세대 아래의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따라 발자국을 남기듯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따뜻하게 다가왔다. 시어머니는 비로소 스스로도 몰랐던 또 다른 배움의 자리에서 서 있음을 실감했다. 가르치는 행위가 단순한 지시를 넘어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과정임을 뒤늦게 깨우친 셈이었다. 며칠 뒤 가족 행사를 위해 외곽에 위치한 작은 연못으로 드라이브를 나선 날이 있었다. 주차장을 가득 메운 관광객 차량들 사이에서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가장 좁은 자리로 차체를 끌어들였다. 거울과 감각에만 의존한 채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후진이 완성되는 순간 시어머니는 일부러 눈길을 피하며 주차선 위 바퀴의 정확성을 살폈다. 그 깔끔한 곡선을 확인한 다음 이전 연수 기간 동안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던 각도와 여유 공간이 이제 며느리의 몸짓 속에 스스로 살아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주변 풍경을 살피며 언젠가 자신이 의지하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때가 올 것임을 예감했다. 연못 둘레를 산책하는 동안 며느리는 오리떼가 일으키는 잔잔한 파문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마음속에서 다시 정리하였다. 신호등의 색이 바뀌는 시간, 브레이크 페달이 바닥 끝에 닿기 전 느껴지는 저항, 차체가 코너를 돌 때 기울어지는 미세한 무게중심의 이동을. 그동안 시어머니가 알려주었던 몸짓과 감각이 그의 기억 속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차를 제어하는 기술을 넘어서 도로의 흐름 속에서 자기 리듬을 놓치지 않는 태도를 익히고 있었다. 무심히 흘러가는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며느리는 다짐하였다. 앞으로 맞닥뜨릴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오는 날 미끄러운 도로, 야간 분기점의 복잡한 표지판, 돌발적인 차선 변경 같은 숙련된 운전자에게도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조차 그는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핸들을 잡겠노라고.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훌쩍 더워진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전적으로 운전석을 맡긴 채 장거리 귀성길에 올랐다. 고속도로의 긴 직선 구간에서 며느리는 일정한 속도로 순항하며 차선 중앙을 유지했고 대형 화물차에 접근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다.
시어머니는 의례적으로 고속도로 이정표와 계기판을 번갈아가며 확인했으나 이전처럼 적막하거나 긴장된 침묵이 차내에 머물지 않았다. 창문 너머 빠르게 지나가는 들판과 검은 가드레일이 만들어내는 파노라마는 두 사람이 공유하는 새로운 음악처럼 느껴졌다. 서로의 호흡이 맞춰질수록 며느리는 오른발의 미세한 압력으로 가속 페달을 조정하며 부드러운 리듬을 이어갔고, 시어머니는 이제 조언을 덧붙이지 않는 침묵의 신뢰로 그 과정에 동행하였다. 귀성지에 도착한 뒤 마당 한쪽에서 바람을 쏘이며 두 사람이 함께 세차를 시작했다. 햇빛이 워셔액 물방울에 반사되어 무지갯빛을 만드는 광경 속에서 며느리는 물걸레질을 하다가 문득 차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조금은 평온하고 조금은 자신감이 묻은 얼굴이었다. 그는 이 여정이 운전기술의 숙달을 넘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음을 뚜렷이 느꼈다. 시어머니 역시 고무장갑을 벗으며 손목의 물기를 털어냈다.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던 무언의 조율과 숨결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먼지가 거친 차량 표면처럼 관계의 면면이 맑아져 있었다. 며느리는 시간이 흐른 뒤 종종 시어머니가 생전 좋아했던 노선을 따라 홀로 드라이브를 나가곤 했다. 한때 같은 좌석에서 느꼈던 불안과 안도, 배움과 꾸지람의 흔적은 어느새 익숙한 추억으로 응결되었다. 휴게소 벤치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볼 때면 며느리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조수석에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고개를 돌려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빈 좌석의 적막은 스승없는 험로가 아니라 이미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가르침의 증거로 느껴졌다. 며느리는 그 적막에서조차 배움을 이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자신이 운전석을 잡고 달려온 모든 길이 결국 시어머니를 비롯한 과거의 조언자들이 빚어낸 풍경이며, 앞으로 자신이 나아갈 길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예감했다. 언젠가 멀지 않은 미래, 며느리는 또 다른 초보 운전자에게 핸들을 넘겨줄지도 모른다. 그때 그는 과거 시어머니의 말없는 인내가 어떤 무게였는지 온전히 이해한 채 차창 너머 변화무쌍한 풍광 속에서 낯선 두려움과 설렘을 조율할 것이다. 가속과 감속, 직진과 우회전, 실수와 교정이 반복되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길은 여전히 끝없이 펼쳐진다. 며느리는 한때 자신이 받았던 조언과 격려를 새로운 세대에게 고스란히 건네며 시어머니와 공유했던 그 무언의 신뢰를 또 다른 여정의 씨앗으로 남길 것이다. 그렇게 삶은 한 사람의 운전석을 떠나 또 다른 사람의 두 손에 무게를 싣고 다시 도로 위 끝없는 용서와 성장, 그리고 이해의 궤적을 그려 나갈 것이다. 며느리는 점차 삶의 많은 장면을 도로 위에서 떠올리게 되었다. 집을 나서고 차에 오를 때마다, 시동을 걸고 방향 지시등을 켜는 그 짧은 순간마다 과거 연수의 기억이 자리를 잡았다. 예전에는 두려움으로 무겁게 느껴졌던 운전이 이제는 일상과 연결되는 다리처럼 익숙하고 당연해졌고, 그 속에 스며든 시어머니의 조언과 침묵은 운전 기술을 넘어 일상생활의 태도로 번져 있었다. 차창 넘어 흘러가는 계절의 풍경, 신호등 앞에서의 짧은 정지, 그리고 각종 도로 표지판은 그녀에게 하나의 은유처럼 다가왔다. 모든 것은 멈춤과 출발, 조절과 양보, 예측과 대응의 연속이었다. 어느 봄날 며느리는 조용한 지방도로를 따라 꽃이 흐드러지게 핀 시골 마을로 향했다. 이는 시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노선이기도 했다. 구불구불한 언덕길과 벚꽃 터널을 지나며 그는 문득 시어머니가 예전 이 길을 운전하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운전은 결국 삶을 다루는 연습과 같아. 속도도 중요하지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운전자지. 그 말은 단지 차를 다루는 기술적 조언이 아니었다.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함께 배려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그 깊은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휴게소에 도착한 그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정자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흐르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동안 지나온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처음 연수를 시작하던 그날 아침, 어색한 기어 조작에 식은땀을 흘리던 순간, 시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던 기억, 그리고 한 차선 안에 함께 타고 흐르던 복잡한 감정의 결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기억들에는 후회나 미안함보다는 배움과 성장에 대한 고마움이 묻어 있었다. 어느새 그는 자신도 타인의 불안과 서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며느리는 차에 어린 조카를 태우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조카는 자동차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였고 그는 조용히 운전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조카는 질문을 이어갔고 며느리는 예전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랬듯 조심스럽고도 단단한 어조로 하나하나 답을 해주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타인의 불안에 예민했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해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연습이나 책이 아닌 오랜 시간 곁에서 함께 해준 시어머니와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날 밤 조용한 집안에서 며느리는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한 장의 오래된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는 조수석 창문을 열고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의 배경에는 당시 그들이 함께 갔던 해안도로가 펼쳐져 있었고 머릿결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닫고 시어머니가 남긴 손때 묻은 운전 연수 노트를 꺼내 펼쳤다. 거기엔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 사이사이로 손글씨로 남긴 짧은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의 조수석에 앉는다는 건 단지 방향을 가르쳐주는 일이 아니라 함께 걷겠다는 약속이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며느리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앞으로 타인의 조수석에 앉게 될 날들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또 하나의 순환이며 관계의 연속이었다. 인생이란 거대한 도로 위에서 모든 이가 번갈아 운전석과 조수석을 오가며 때로는 실수를 바로잡고 때로는 길을 내어주는 여정이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은 관계와 시간의 층위를 따라 깊숙이 스며 있었으며 그 속에서 다시 누군가에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윽고 그는 창밖으로 다가오는 어둠 속에 자동차 키를 들었다. 이제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으로 그리고 언젠가 조수석으로 옮겨갈 누군가를 위해 다시 도로 위로 나설 시간이었다. 그렇게 길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며느리는 잠시 두 손을 핸들 위에 얹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차량 내부는 고요했고 계기판의 희미한 불빛만이 밤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창밖의 어둠은 이제 더 이상 막막한 벽이 아니라 익숙한 공간의 연장처럼 느껴졌다. 이 어둠을 지나며 길을 찾는 일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덜 두려웠다. 모든 방향이 낯설고 불확실하던 시절에는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에 자주 주저했지만 이제 그는 빛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도 방향을 가늠할 줄 알게 되어 있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도로는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다. 낮의 분주함이 사라진 시간대의 도시는 낯익고도 낯선 풍경을 품고 있었다. 신호등은 여전히 주기를 따라 색을 바꾸었고 도심의 가로수는 잎을 떨구며 계절의 흐름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간판들과 불빛을 보며 그동안 자신이 지나쳐온 많은 순간들을 하나씩 반추했다. 첫 연수 때 겁에 질린 표정으로 시동을 걸던 자신,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다 시어머니의 날선 시선을 받던 순간, 그리고 언젠가 처음으로 교차로를 스스로 판단해 부드럽게 빠져나왔던 날의 작지만 강한 성취감. 그 시절의 모든 시행착오와 성장은 길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함께 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시어머니는 늘 조수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 존재는 단순히 옆에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조언과 침묵, 가벼운 한숨과 미묘한 미소까지 그 모든 것이 언어가 아닌 감각의 교육으로 전해졌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의 태도와 사고방식,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 유산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는 다시 길 위로 나설 수 있었다. 도로는 점차 외곽으로 이어졌고 도시의 빛이 줄어들수록 하늘은 더 넓게 펼쳐졌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태우고 외갓집으로 향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창문 너머 논밭과 들판이 이어지던 풍경은 언제나 뒷좌석에서 바라보던 입장이었다. 그때는 어른들이 조수석과 운전석을 오가며 주도권을 나눴고 어린 자신은 그저 지켜보는 역할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주도권을 건네받은 세대가 되었고 이 도로 위의 시간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생의 운전석에 정당하게 앉을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그것을 무겁지만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차는 잠시 고속도로 위 휴게소에 들렀다. 창문을 반쯤 열자 서늘한 밤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고 멀리서 트럭의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뜨거운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뚜껑을 열고 김을 식히며 벤치에 앉자
주변의 모든 소리가 물러나고 오롯이 자신의 호흡만이 들렸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문득 떠올렸다. 조카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간다는 사실. 언젠가 그 아이가 면허를 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리고 그때 자신이 운전 연수를 맡게 된다면 어떻게 조수석에 앉아야 할지 자문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거나 성내는 방식으로 가르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온도는 오히려 더 뚜렷했고 며느리는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자칫하면 상처가 될 수 있는 조언을 적절한 거리감으로 전달하는 것, 실수를 지적하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정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의 속도에 맞춰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그것들은 단지 운전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에 가까운 덕목들이었다. 그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언젠가 자신이 조카의 조수석에 앉게 될 때 그는 시어머니의 그림자를 대신해 새로운 운전자의 불안을 감싸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차에 다시 올라타자 이내 목적지가 머지않았다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기어를 넣고 방향을 돌렸다. 주차장을 향해 천천히 진입하며 그는 차체의 움직임과 주변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 정밀한 감각은 오랜 시간의 축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제는 이 도로 위의 흐름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의 리듬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덧 운전하는 사람에서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 차이는 단순한 숙련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동시에 자신도 잃지 않는 자세였고 실수와 마주할 때 좌절 대신 배움을 택할 수 있는 성숙함이었다. 도착지에 이른 그는 잠시 시동을 끄고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자동차 내부의 정적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자신만의 공간이자 기억과 가르침이 공존하는 작은 성소가 되어 있었다. 손에 들린 자동차 키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는 한 가지 다짐을 되새겼다. 앞으로도 이 길을 달릴 것이다.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혼자든 누군가와 함께든 그 길 위에 선 자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이 길을 건네줄 날이 올 것이다. 운전석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 순간 밤하늘에는 별 하나가 고요히 떠 있었다. 그 별빛은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넨 눈빛처럼 잔잔하고 깊었다. 며느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모든 여정에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기로 했다. 그렇게 그는 문을 닫고 다시 길을 걸었다. 조수석이든 운전석이든 삶의 자리는 언제나 변화하지만 그 안에 깃든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다음 세대의 두 손 위에 조심스럽게 놓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